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장동혁 당식 중단에 뿔난 김무성졸 김민수의 화풀이,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난 김종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10일 후면 자동 제명되는 것이죠. 자, 김무성의 리모컨 김민수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막가파식 국힘당 망쳐서라도 한동훈을 제명시켜야지,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제명시켜야만이 김무성 아바타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한동훈을 그대로 두고는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동훈 제명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을 단식을 시켜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단결을 시키고 단합시켜서 결국 그 힘으로 한동훈을 제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의 단식을 막아버리고 그구들의 선동 명분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김민수와 김무성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민수를 통해서 이재명한테 시비를 걸어서 이재명한테 극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우파들을 또 한데 뭉쳐서 결국 그 힘으로 한동훈을 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은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로 해서 무조건 한동훈을 제명을 시킬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무성의 이 거짓 선동, 장동혁의 단식을 중단시켜버리니까 이제 김무성이는 최후의 방법, 김민수를 통해서 국힘을 망쳐서 결국 한동훈을 내쫓겠다, 그런 전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무성의 국힘 속임수 모든 수단이 이제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막가파식 국힘당을 망쳐서 한동훈 내쫓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내쫓기 명분도 수단도 모두 막혔습니다. 장동혁을 단식시켜서 그구들을 선동해서 우파를 결집시키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결국 그구만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박근혜가 장동혁 단식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에 김무성의 전략이 실패했고요. 국힘 지지율은 2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 지지율은 호남 세력 박지원 세력에 속한 리얼미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다른 지지율 여론조사 보면은 모두 이 한국갤럽을 통해서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모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22%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결국 민주당의 절반입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지금까지는 신천지나 정강훈당이나 통일교 이 당원들을 통해서 결국 김무성 마음대로 대표를 뽑을 수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황교안도 그렇게 당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줬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동혁도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만들어준 것이고요. 지난 대선 때 지지율 뽑는 것도 한동훈을 내쫓기 위해서 일부러 김문수와 한덕수를 또 붙여서 끼워 넣어서 한동훈을 내쫓는 모든 것이 김무성의 조작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작할 수 있었던 김무성도 이제 신천지가 수사 들어가고 통일교가 수사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김무성이 마음대로 당대표를 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김무성이는 무리하게 지금 김민수를 내세워서 한동훈을 그냥 막가파식으로 내쫓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천지, 통일교, 정강훈당 이들의 당원을 이용해서 당대표도 김무성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다. 이미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황교안을 허수아비 당대표 만들 때부터 또 이번에는 장동혁을 당대표 만드는 과정, 이 모든 것들도 김무성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정강훈의 기독교나 이 당원들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무성도 이제는 이 당원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내쫓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장동혁을 단식시켰는데 그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식을 중단시켜버렸고요. 이제 김무성의 정치 명분, 김영삼 정치도 한동훈이 빼앗아 와서 달거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로 오히려 김무성의 명분을 뺏어와서 김무성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에는 명분도 신뢰도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김무성이 남은 것은 막가파식으로 국민의힘을 망쳐서 한동훈을 무조건 내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김무성 아바타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막가파 수단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무성이 이준석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막혔기 때문에 이판사판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을 망쳐서 한동훈을 내쫓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졸 리모컨이죠. 김민수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극하게 비판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또 단결시켜서 그 사이에 한동훈을 내쫓겠다. 우파 국민들은 이재명을 극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선동하면은 또 국민의힘 당이 깡패당이 되어도 그구들은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죠. 그 힘으로 한동훈을 내쫓겠다는 것 아닙니까? 좌파 언론들이 우파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극우 일부입니다. 중도층이나 깨어있는 우파 국민들은 김무성 졸 김민수가 이재명을 극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모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극우들만 그렇게 단결해서 지키게 되겠죠. 그러나 좌파 언론들도 어차피 가장 겁나는 것이 우파에서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김무성을 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졸들은 아무리 국민의힘 당에서 대표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좌파 언론들은 국민의힘 김무성 졸들을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 자들을 아무리 키워줘도 이 자들은 민주당 후보한테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들을 키워주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한동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제거하는 것입니다. 키워주지 않죠. 김무성 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 좌파 언론들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에게는 대통령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국민의힘 당만 장악해서 우파의 권력만 쥐고 공천만 할 수 있는 그 힘만 필요하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절대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어 놨다가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무조건 다 감옥 보내고 탄핵시키는 것이 김무성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무성 졸 김민수와 김재원 등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극하게 비판하는 그런 선동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극하게 비판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민주당과 싸우면서 바로 한동훈을 제명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이제 2판 4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민의힘을 김무성 주식회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건이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지원이라는 건도 떨어졌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의 힘을 합쳐서 김무성 이무기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우파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한 김무성이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무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은 대통령만 되지 않았지 대통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무기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 뒤에는 조중동이 버티고 있던 것입니다. 김무성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중동이 원하는 내각제 아닙니까? 내각제가 되면은 조중동 사주들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조중동 언론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자, 내각제가 되면은 조중동 언론 사주들은 김무성 같은 박지원 같은 국회의원 리더만 몇 명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언론이 대통령 노릇하는 것입니다. 언론 사주들이 대통령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된 것도 조선일보의 사주 아들을 건드렸기 때문이고 결국 딥스 세력인 홍석현이의 JTBC를 건드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지혜는 조중동이 있었던 것이고요. 조중동 권력이 결국 김무성을 이용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파 대통령을 모조리 탄핵시키고 제거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은 2판 4판 지난 40년 국민의힘을 김무성 주식회사처럼 만들어 놨고요. 이제는 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한동훈한테 국민의힘이 넘어가면은 조중동이 바라는 내각제 개헌도 끝나는 것이고요. 김무성 정치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조중동 언론과 김무성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트럼프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한동훈을 통해서 지금 명분을 가지고 김무성 이무기 정치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으니 결국 김무성의 40년 정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 볼 때 한동훈은 제명이 가장 낫습니다. 최악은 당헌권 정지 같은 것이죠. 이런 건 해놓으면 그냥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냥 손발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당 구원주를 하든지 제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시 법으로 싸워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견포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고 지금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에 김영삼을 제명했습니다. 김영삼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딸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결국 김영삼이 제명을 되어서 그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결국 김영삼 절 김무성이 오히려 한동훈, 즉 박정희의 환생 한동훈을 제명하죠. 이제 김영삼 절 김무성이 국민의힘을 망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김영삼의 민주화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파를 살리는 역사적인 길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역사는 하늘의 섭리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하늘은 토사구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박지원과 김무성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다시 박정희 시대로 들어가서 박정희의 환생 한동훈이 대한민국 우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